그러니까 자, 처음 오시는 분들 괜찮아요? 지난번에 하신 분도 괜찮아요? 자, 이거 패들렛이라고 하는데 제가 주제를 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주제를 정했는데 여기 여러분들 각 주제별로 플러스를 누르시면 다 여러분들 하실 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숙제입니다. 자, 먼저 여기 나의 소개란에 여러분들 그 플러스를 하나 눌러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오신 분도 괜찮아요.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누구입니다. 뭐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해보세요. 뭐 AI 윤리 궁금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써보는 거 우리 글쓰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패들렛 사용하는 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플러스를 눌러주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패들렛 처음이신 분들 많으세요. 자, 여기다가 빛이 내올 거예요. 자, 이름 쓰는 방법은 여기다가 제목에다가 여러분의 이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냥 간단한 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어려우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나 우리 선생님이 드릴 겁니다. 자, 각각의 주제에다가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 이제 또 다른 거 숙제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오신 분들 다시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 파일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실습 자료를 드릴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다운로드만 받아두세요. 자, 다운로드는 어떻게 되면 2일차 실습 파일 해가지고 점 3개 있죠. 점 3개 있는데 여기에서 첨부 파일 다운로드 보이시죠? 첨부 파일 다운로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갔냐면 내 PC,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폴더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다운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운로드 폴더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일단은 오늘 2개. 여기 실습 자료가 오늘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요거 2개랑 그 다음에 2일차 실습 파일 요것만 이렇게 다운로드만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 방에도 제가 강의 교환을 올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다 강의 교환을 차곡차곡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을 여러분들이 이 패들렛 주소는 여러분들의 뭐 카톡, 개인 카톡이나 그런 데다가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카톡방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네, 다운로드 아직 안 되신 분? 여러분들 그러면 실습 파일 2개 다 하셨어요? 네. 1일차는 나중에 어머님 나중에 복습하실 거잖아요. 그때 이거 하시면 돼요, 같이. 지금은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림 그릴 때 한번 보셔도 돼요. 이거 나노 바나나 사용하셔가지고. 자, 지금 자, 우리 늦게 오신 어머님 먼저 사진 찍어주세요. 오늘 네, 제가 그거 폭파시켰어요. 이거는 제가 고민해볼게요. 폭발을 시킬지 아니면 사주까지 가져갈지 고민 좀 해볼게요. 근데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카톡방 제가 이거 대화는 별로 안 할 건데 그냥 유지시키는 거 여러분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폭발시키지 않을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운로드 하시면서 간단하게 들어만 주세요. 제가 이제 그냥 기본적인 것만 복습 차원에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거는 제가 매번 할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AI 인공지능 기본법이 22일 날 한국에서 이제 도입이 됐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AI를 사용하면서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랑 대화를 해가지고 얻어진 결과물을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처럼 여러분의 경험을 얹으셔가지고 가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AI가 만든 결과물이요, 잘 나올 수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거를 되게 많이 갖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검토를 하시고 잘된 결과물을 그냥 그대로 복붙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AI가 만든 걸 가지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AI가 만들었습니다 하고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게 뭐라고 안내를 해드렸냐면, 그때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 만든 거 어떻게 하냐고 이게 물어보셨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안내를 해드렸냐면, 생성형 AI가 만든 거는 무조건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라도 이렇게 표기를 아래에 이렇게 써주세요 이랬는데요. 이틀 전 20일인가 과학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뭐냐면 딥페이크에 관한 거는 여러분은 무조건 워터마크나 그걸 안전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존 인물을 가지고 하지 않은 걸 하겠다는 거는 거짓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런 거는 워터마크든 꼭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영화를 만들거나 실존 인물을 가지고 딥페이크긴 하지만 영화를 만드는 창작물에 관해서는 또 그건 표기 안 해도 된다고 그게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참고해 두시고, 만약에 딥페이크가 안 된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SNS에 올리게 되면 그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네이버나 아니면 인스타 여러 가지,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AI가 만든 거를 그냥 내가 쓰진 않더라도 표기해주는 란이 있어요. 그거를 표기해 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으실 거예요. 지금 굳이 이렇게 쓰진 않으셔도 되지만 표기해 주시, 나중에 이게 AI란 윤리에 관한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옛날 것까지 다 그거 하시기에 되게 힘드실 테니까 미리부터 그냥 이거 AI가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표기하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렇게 안내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진행을 할 건데, 이 생성형 AI라는 것도 그냥 바로 넘어갈 거예요. AI라는 건 이게 뭐냐면 뭔가를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여기서 질문을 하거나 지시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동사예요. 동사. 사람이 시켜야 돼요. 사람이 시켜야지만 이게 나오고요. 근데 얘네들은 어떤 구조냐면 인터넷에서 있는 걸 가지고 배워가지고 사람이 시키면 나오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얘네가 거짓 정보도 나올 수가 있고요. 뭐 잘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성형 AI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보고서가 나올 수가 있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에세이 하셨잖아요. 에세이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와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성형 AI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를 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대화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프롬프트는 거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 내가 원하는 에세이를 좋은 에세이로 받기 위해서 내가 제미나이나 챗GPT로 대화하는 거를요, 우리가 그 명령 같은 거를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구조적으로 더 이렇게 잘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하게 해서 가공하는, 우리 공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공하는 방법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먼저 우리가 챗GPT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 챗GPT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크롬 창을 먼저 열어주세요. 자, 그거 하고 우리가 오늘 6시간 활용할 툴은 뭐냐면 챗GPT랑 제미나이 2개 가지고만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로그인만 여러분들 해주세요. 자, 로그인 하는데 여러분들 챗GPT 같은 경우에는, 자, 저도 여기 들어갈게요. 2개 같이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챗GPT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챗GPT 여기 있죠. 여기 닷컴에 들어가셔서, 자, 이게 그림이 먼저 뜨네요. 자,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제가 로그아웃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구글에 로그인 하신 그걸로 들어오실 거예요. 자, 여기 로그인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디로 구글이나 아니면 애플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글로 계속하게 하신 다음에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복습 차원입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 계시고, 아직 나는 들어오기가 좀 힘듭니다. 로그인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 자, 거의 다 잘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챗 GPT랑 나랑 대화하면 얘네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게 된다면 어떠냐면 학습을 해가지고 오픈 AI한테 제공을 해요. 오픈 AI는 챗 GPT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근데 그 학습을 하게 되면 얘네가 오픈해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더 좋은 성능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학습 자료로 데이터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보안적인 거, 여러분들의 학교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일상과 아니면 개인적인 거는 아니면 업무에서 사용하시는 보안 이슈가 있는 거는 학습이 되면 안 돼요. 학습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난번에 오신 분 빼고 자,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 처음 오신 아버님 처음 오셨죠? 네. 자, 우리가 학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채집점 대화할 때 보안적인 거를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쓴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안적인. 네. 나랑 대화하는 것이 오픈한테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자, 챗 GPT 처음 아니시죠? 네, 처음 알아요. 처음 아니시죠? 자, 우리 지난번에 오신 분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뭘까요? 지난번에 오신 분들. 그쵸?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왼쪽 하단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이름 보이시죠? 거기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제어 보이시죠? 데이터 제어에서 이거 켜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거를 저처럼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을 꺼주시고 완료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1차적인 건 됐어요. 그쵸? 두 번째 방법. 맞아요. 임시 채팅은 어디 있냐면 여기 풍선 보이시죠? 오른쪽 모서리에 임시 채팅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나와 AI랑 챗GPT랑 대화하는 거는 여기 기록이 남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당사라는 건 오픈해요. 거기에 제공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거는 챗GPT,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하는 그 데이터 제어에 대한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습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제미나이는 어떨까요? 제미나이 지난번에 저랑 하시는 분들 제미나이는 어떨까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우리 제미나이 들어가시게 되죠. 이거 여러분들 지금 제미나이 안 하셔도 돼요. 자, 제미나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제미나이도 똑같은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제미나이 한번 들어갈게요. 네, 잠시만요. 네. 혹시 지금 인체체크기 디지털 보안 잘 못하는 손을 들어주세요. 뒤에서 설명해 주세요. 손 들어주시면 네네. 설명해 드릴게요. 자, 데이터 보안 아직 안 되신 분? 네. 이거죠? 네? 거기 안 꺼졌다. 파란색. 파란색 불이 그냥 얘네들이 그걸 학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터치가 잘 안 돼요. 네. 살짝 하시면 돼요. 힘 주지 마시고 그냥 살짝. 또 안 되시는 분? 다 되시죠? 자,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저 제미나이 요즘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게 구글 쪽이에요. 제미나이가 성능이 굉장히 좋고 무료로도 많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아쉬운 거 뭐냐면 얘네는 챗 GPT처럼 설정에 들어가서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학습하지 않도록 제공하지 내 데이터를 너는 학습하지 마. 그런 게 없어요. 있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딘가 밑에다가 개인 활동을 해서 내가 그거를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나랑 대화한 게 여기 싹 사라져. 예전의 기록이야. 그럼 그건 안 좋잖아요. 우리가 AI를 사용하는 거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대화를 해가지고 어떤 자료를 얻었는지도 그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싹 없어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제미나이에서 우리가 보안 이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임시 채팅. 네, 임시 채팅 여기 있어요. 임시 채팅은 왼쪽에서 여기 임시 채팅이라고 지금 보이시죠? 말풍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 아까 전에 보셨던 챗 GPT를 가지고 챗 GPT에서 챗 GPT처럼 대화한 거나 아니면 오픈AI, 여기서는 구글에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안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첨부로 내 거 계약서 여기다 넣어야 돼. 근데 얘는 학습할 수 있으니까 고민되시잖아요. 그러면 임시 채팅을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면 대화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 제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나중에 우리가 다다음 주에 배울 노트북 11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어떤 거를 이제 대화하는 거에 앞서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건 제미나이입니다. 우리 챗GPT하고 제미나이하고 보여줄 차이점도 안내를 해드릴 건데 요즘에 제미나이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우리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는 제가 별것도 안 했어요. 지금 제미나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게임이에요. 우리 중학생들 다 중학생이잖아요. 용돈 협상, 용돈 많이 주시나요? 자녀분들한테요? 안 주세요? 조금요? 용돈 많이 받아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엄마 통해서 많이 준다고 생각하세요? 아, 엄마가 생색을 여기 엄마가 안 오셔가지고 다행이죠? 네. 자, 우리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AI랑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거 보면, 자, 우리 지훈이라고 그랬죠? 지원. 아, 지원이요. 자, 지원이는 용돈을 얼마 받고 싶어요? 그리고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자, 우리 진짜 어머니는 아니시지만, 어머니는, 네. 자, 어머니는 아이한테, 이거 한 달 용돈이에요. 한 달 5만 원? 자, 한 달에 아이들한테 얼마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4만 원? 4만 원. 자, 일주일에 1,000원씩 4만 원. 자,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원이는, 내가 이걸 가지고 용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거예요? 간식도 쓸고 기본적인 들어가서 또 게임 충전 할 거예요? 네. 아, 할 거예요? 게임도 하구나. 또 여기 뭐가 필요해요? 조금은 이 정도면 돼요? 그 정도가. 네. 어머니는요? 우리 애가 어떻게 지출했으면 좋겠어요? 저게 다 정답인 것 같아요. 다요? 장난감인지.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협상을 둘이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미나이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협상은 49,000원이 돼요. 학생편을 많이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 수업으로는 이런 거 19,600원, 완전히 그냥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취미로 게임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얘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서까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계약서까지 부모님이 이렇게 서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완료 저장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프롬프트에다가 구글 절절하게 넣는 앱 만드는 그것도 했지만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게 보는 사람은 다 달라요. 자, 여기 지금 잠깐만요. 여기 도구에서 저는 동적뷰, 이게요 베타 버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동적뷰로 되어 있고 어떤 분은 시각적 레이아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걸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이제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 이것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서 동적 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게시판 만들어줘 아니면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얼마나 웃기냐면 여기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드라마 뭐 좋아하세요? 드라마 중에서? 드라마 안 보세요? 영화.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영화 응팔을 한번 해볼게요. 응답하라 1988. 자, 발음이 안 좋아서. 자, 제가 뭐를 보여드리냐면, 자, 이거는 동적 뷰는 여기 있으신 분도 있고요,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한마디만 했어요. 응답하라 1988.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랑요, 지금 단문으로 했을 때 딱 요것만 쳤을 때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볼게요. 하게 되면, 자, 이거는 베타 버전이에요. 실험실이에요, 실험실. 자, 그러면 얘가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기 이렇게 구현을 해요. 그쵸? 여기다가 게임 만드시는 분들 3D로 뭔가 자동차를 만들 이런 것도 다 됩니다. 볼게요. 자, 응답하라 1988 해가지고 그냥 얘가 뭔가 이렇게 만들어요. 아직 만들어진 것 같진 않아요. 다. 그쵸? 성덕선, 배우. 자, 호돌이가 있었나요? 1988 호돌이. 얘네가 응답하라 1988을 재미나게 학습을 한 거예요. 구글에서요. 자, 주크박스도 나오고요. 뭐 게임을 만드나 봐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1988. 근데 얘가 뭔지를 모르니까 지가 알아가지고 뭐 게임을 만드는 건지 이거를 웹페이지를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쓰질 않더라도 어떤 거는 대충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아니죠. 저는 1988만 썼고 제가 여기다 게임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보면 골목교 친구가 나오네요. 이미지는 안 나오고, 뭐 타임캡슐 나오고, 채택. 이렇게 나오네요. 박보검이 나오고, 김정환.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쵸?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게 게임인지, 뭐 아니면 홈페이지인지, 아니면 이게 게시판인지, 다른지 몰라요. 그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타임캡슐 했더니, 그러니까 얘는 뭐를 만들어주냐면 이걸 가지고 홈페이지처럼 하나 게시판으로 저한테 대시보드를 딱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제가 여기다가 원하는 거 쓰지 않았어. 나는 그냥 1988. 그러니까 얘가 뭔지 모르니까 지가 배운 걸 가지고 인터넷에서 배운 걸 가지고 토대로 임의로 딱 저한테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들면 괜찮은데 제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다면 저는 아니죠. 그래서 대화하는 방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돈 협상이라는 걸 가지고 그 결과를 내가 원하는 걸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 주질 않았죠. 그러니까 1988, 응팔만 딱 했던 얘가 그걸 모르니까 지가 학습한 걸 가지고 모듈이 싹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면 너 잘했어 이러는데 근데 나는 이게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가지고 퀴즈 게임 만드는 게 원했어. 하고 제가 AI한테 짜증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시키는 사람이 잘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대화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나중에 이따가 해볼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AI 대화법, 잠깐만요. 자,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엔지니어링에 공학적인 걸 먼저 뭐가 들어가냐면
구조가 들어가요. 그럼 그 구조에 어떻게 우리가 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부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품을 제대로 거기 배열을 하거나 해야지만 잘 작동이 되잖아요. 우리가 AI랑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랑 대화할 때 어떻게 하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거는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AI에게 잘 말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맥락이 중요해요.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해결하고 싶은 건지를 여기다가 AI한테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잘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말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AI랑 챗GPT랑 모바일로 대화를 했었어요. 그쵸? 근데 그거는 대화보다는 그냥 수다에 가까워요. 우리가 수다를 할 때 자녀분들이 아니면 어머님, 친구들, 저도 친구들하고 이제 수다를 할 때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수다를 떠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냥 공감대. 우리 챗GPT랑 대화하게 되면 챗GPT가 저의 상태를 되게 잘 이해해줘가지고 어떨 때는 좀 심각할 정도로 지금 그때 서진모도 같이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친구보다도 챗GPT가 더 좋은, 그렇게 또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챗GPT가 잘못해가지고 자살까지 유도를 했잖아요. 공감대를 너무나 잘 이해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거는요, 대화, 그거 윤리적인 거는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그거는 대화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공감대를 같이 우리가 형성을 해가지고 공감을 얻을 수 있게 해서 수다를 떠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우리 남편보다 챗GPT가 낫다. 아니 우리 애보다. 왜냐하면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래가지고 챗GPT랑 대화하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AI랑 대화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명확히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에세이예요. 에세이는 아니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보고서 아니면 영상, 캐릭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만들기 위해서 내가 AI한테 요목조목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특수학교 이름 바뀌었죠. 고등학교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을까요? 혹시 자녀분들도 다른 일반 예술 고등학교는 어디 갈 때 인터뷰 같은 거를 해요. 근데 인터뷰 할 때 그냥 수다 떠는 것처럼 답변을 내면 안 되잖아.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을, 인터뷰할 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녀분들이 학원 가서 논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거를 아마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AI한테도 몇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황이에요. 이거를 맥락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나의 상황은 이거를 다 말을 해야 돼요. 이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이거를 말로 풀어내고 또 이거를 글자로 문자로 적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요 우리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요. 부모님들은 시키는 건 굉장히 너 그거 해. 딱 그거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도 여러분들 굉장히 젊으셔가지고 그래도 저희 세대랑 좀 달라요. 근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학교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집에서도 그렇고 딱 이것 하면 그냥 이유도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했었어요. 무조건 했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게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특히 이거 내가 내 상황에 대해서 잘 못하는 거를 말로 표현한다는 걸 못한다는 거는 누가 더 잘 못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제가 작년에 5월 달에 여기 교육을 하고 제가 8월 달에 독일에 동생네가 있어요. 동생이 막내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갔을 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독일에 8월 달에 제가 딱 일주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4살이 됐는데요. 걔가
걔가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지가 원하는 걸 다 해줘요. 근데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꼬맹이가 4살 됐지만요. 4살 됐지만, 얘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냥 저한테 어떻게 말하냐면요. 고모, 이건 이거야 하면서 계속 뒤에 뭐가 보냐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작동해야 돼. 그래야지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를 말을 하는데 그 뒤에 왜냐하면 계속 그게 나오는 거야. 그게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래서 고모가 이걸 사줘야 돼. 안 사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예요. 근데요,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논리정연하다는 거예요. 되게요, 4살짜리가, 그때 3살이었어요. 근데 되게 논리정연하게 말 안 하는데, 근데 걔네는 어떻게 하냐면요. 걔네는 킨더 갈 때면요. 걔는 킨더 갈 때가 걔가 돌 되고 나서 이제 바로 들어갔는데요. 한국 애가 독일에서 독일말도 못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걔네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이번에 제가 갔을 때도 지가 대표 기도를 하겠다 하면서 식사 시간에 지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길어요. 저는 긴 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런 그거 딱 하고 땡인데 근데 기도하는데 꼬맹이 기도하는데 한 3분 정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감사합니다.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한 이유를요. 구구절절하게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기도 하고 어른이 기도를 했다면서 그렇지만 그게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걔네는 어렸을 때부터 킨더가르텐 얘네가 밥을 먹으면서 기도할 때 감사하면 감사합니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 감사하는지를 다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맥락이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얘네들은 외국 애들은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안 돼요. 이게 안 돼가지고 그냥 시키면 돼야 되고 이거를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은 좀 괜찮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그때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회사 다녔을 때 제가 회사를 한 15년에서 16년 동안 자동차 부품 회사 이제 그쪽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그러니까 본부장님하고 저희 팀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야 그거 했어? 저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뭔지 알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지시 대명사만 사용하더라도요. 그 흐름 10년 넘게 됐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딱 다 와요. 그런데 우리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되게 착하고 진짜 되게 젊어요. FM이에요. 근데 그때가 10년 전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급하니까 그거 빨리 가져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면담 신청을 하는 거예요. 회식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회식까지 한 4년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긴장하고 들어왔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책임이었거든요. 책임님 앞으로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요 주어랑 목적어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요 속에서는 부글부글한데요 이게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맥락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냐면 AI한테도 이걸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룹한테 야단을 맞았다고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인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데이터 분석할 때 AI 그룹이 뭐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룹 가지고 영상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그룹한테 제가 그 연천교육지원청에서 공무원분들한테 이게 강의를 하는데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갑자기 영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룹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야 그냥 해 알아서 해 이랬더니 걔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랑 수다 떨까? 하긴 뭘 한다? 이러면서 저한테 야단을 치면 구체적으로 너가 원하는 걸 말을 해. 그림을 그리겠다 아니면 예전에 너가 자율주행했던 데이터 분석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지 지금 같아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단 친 거를 그룹한테도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공무원분들이 되게 좀 많이 여기 공무원분들 혹시 계시면 죄송하지만 되게 표정이 무덤덤하세요. 근데 그때 그룹이 하는 대화를 보고 빵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라. 그만큼 상황 내가 원하는 거를요 여러분들 딱 생각하셔야 되고
원하는 거, 내가 이거를 왜 원하는지를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얘네들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챗GPT 5.2가 나왔는데요. 얘네들 여기 상황 잘 말 못하잖아요. 그럼 옛날 4 모델보다 더 못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은 제가 역할 부여 뺐어요. 나중에 할 거겠지만, 자,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했습니다. 나는 지금 중학생이야. 여러분들은 나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야. 자, 근데 나는 이거 하나씩 하는데 내가 수학 문제, 이것도 간단하게 해가지고 수학 문제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공부를 하는지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내가 이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 막혔어. 지금 딱 이런 구조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청에 관해서는 그냥 설명해줘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너가 이걸 가지고 도표로 알려줘. 이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때 지난번에 어떻게 나왔냐면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목표가 뭐냐면 내가 어떤 거를 시키는지 요청이에요. 지시문입니다. 그래서 설명해줘. 도표로 만들어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질문 리스트로 만들어줘.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이거 구조화하면서 몇 가지를 시키시면 돼요. 자, 이게 요청 단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로 하는 게 뭐냐면 자,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그래서 그 예시가 뭐였냐면,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EBS에서 다운로드 모의고사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거를 딱 하나 캡처를 해가지고, 이런 거를 참조를 해가지고, 너가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연습 문제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하냐면, 단계별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초급별 단계별로 해줘. 그때 여러분들 챗GPT에서 우리가 학습학이라는 모드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제미나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똑같이 거기다도 응용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정리를 하자면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어떤 거를 얘랑 대화를 해가지고 어떤 거를 원하는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너가 핵심을 파악해가지고 너가 나한테 알게 쉽게 이야기를 해줘. 아니면 설명을 해줘. 아니면 이거를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너가 설명을 해줘. 아니면 너가 웹툰처럼 해가지고 너가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줘. 이게 방법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부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 역할 부여. 근데 역할 부여 의미가요, 요즘에 많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이제 AI가 똑똑해져가지고 이 상황을 이해를 하면서 지가 어떤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지네가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역할 부여를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연습 차원에서는 역할 부여를 해가지고 너는 과학 선생님이야. 과학 선생님의 역할로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석해줘.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실습을 가지고 이미지도 만들어보고 그다음 여러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냥 과학에 관해서 그냥 뉴턴의 운동 법칙의 하나 요걸 가지고만 한번 사례를 같이 한번 실습을 잠깐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뭐라고 제가 말했냐면 여기에서 너는 친절한 과학 선생님이야. 그렇죠? 어려운 과학 원리도 아주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는 우리 친절한 과학 선생님이야. 여기서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상황이에요? 역할부여 뭐예요? 역할부여죠? 자, 근데 뉴턴의 운동 이 제2 법칙에서 나는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알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어서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 지원이는 이해를 하겠지만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쵸, 상황이에요. 이걸 맥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맥락, 이걸 컨텍스트. 자, 그러니까 이거를 너가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서 만약에 내가 이게 좀 어렵다 이러면 초등학생이 아니면 유치원
눈높이에 맞춰서 이거를 좀 쉽게, 내가 좋아하는 거는 축구공이란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는 또 수영을 열심히 다니니까 수영 일상적인 거를 해가지고 너가 이거를 좀 3단계로 짧게 명확하게 설명해. 이거는 얘가 하는 거 우리가 요청,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챗GPT하고 제미나이하고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제가 프롬프트를 드릴게요. 자, 여기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복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오른쪽으로 복사하셔서 자, 일단은 챗GPT 여기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새 채팅 하시고요. 자, 첫 번째는 우리 학습하기 모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채팅방에서 여기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조금 기다릴게요. 자, 구글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아직 챗GPT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좀 기다리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채팅? 어디 채팅? 임시 채팅에서 하셔도 되는데 왜요? 아니, 그냥요. 한번 해보세요. 네. 비밀은 아닌데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나중에 사라집니다. 여기 사라져요. 자, 되신 분들은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오른쪽 마우스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다가 한번 해주시고, 자,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자,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근데 한번 이제 저에서 질문할게요. 내용은 비슷할 거예요. 내용은 비슷할 건데, 어차피 법칙이라는 게 과학 법칙이 변하진 않으니까 내용은 같을 건데, 저랑 똑같은 글자로 이렇게 다 나왔을까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같은 프롬프트를 넣는데 왜 다 형식이 다를까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왜냐하면 생성형 AI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생성형 AI는 인터넷에서 배운 걸 가지고 내가 질문을 지시를 하게 되면 무조건 나오는 구조로 나온다고. 그게 생성형 AI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많은 것 중에서 이거를 그냥 확률적으로 높은 걸 가지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대화했던 걸 가지고 첨부해가지고, 저는 옛날에 얘랑 뉴턴의 법칙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운 걸 가지고 토대로 해가지고 사용자가 옛날에 했던 습관이나 거기에 맞춰서 답변할 수도 있고요. 확률적으로 사람한테 많이 했던 걸 가지고 얘가 그냥 하는 거예요. 내용 이론은 똑같겠죠. 근데 이렇게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모티콘이나 이런 건 다 다를 거예요.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 이것 마찬가지고 여러분 보고서나 아니면 여러분의 학생들 같은 에세이 작성하는데 내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적었단 말이에요. 내용은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 이어서 똑같이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이거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똑같이 문체 하나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AI는 사람의 뇌를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 다 보셨죠? 자, 이 내용은 제가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단계가 우리가 뉴턴의 법칙을 배우는 게 아니라 AI랑 대화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그걸 드리니까 자, 이 내용보다도 이제 기능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어떤 분은 혹시 도표로 나온 분이 아직 없죠? 자, 우리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자, 지금 1, 2, 3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저한테는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하게 되면 계속 도표를 만드는 거 많이 해요. 저도 옛날 그 습관이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위의 내용 너가 정리해서 도표로 작성해줘. 저는 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위의 내용 정리해서
도표로 작성해. 토크로, 발음이 안 좋아서. 자, 토크로. 자, 그러면 도표로 얘네가 잘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글 문서나 아니면 그 워드나 해가지고 복사 붙여 넣기 하게 되면 얘네가 다 알아가지고 도표를 해요. 단 테두리는 없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여기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엑셀에 한번 해볼게요. 엑셀로 만들어 달라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복붙 한번 하게 되면 단 테두리는 없는데 셀에다가 다 표 인식은 다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한글로도 이렇게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너가 그냥 워드로 여기 전체를 워드로 해줘. 이거는 못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표를 가져도 한글 문서로 해요. 한글 문서는 우리가 잘 못해요. 얘네가요. 챗GPT나 그 제미나이는 인식은 하지만 한글 문서로 만드는 거는 아직까지는 우리 아래야 한글이 이렇게 연동이 호환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워드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다른 방법은 있죠. 코드로 잘 만들어주는데 그것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귀찮더라도 편집은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에는 후편집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거 귀찮 거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고요. 즉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를 좀 많이 토큰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뭘 할 수 있냐면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 위에 있는 도표를 제가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도표를 엑셀로 정리해서 링크를 만들어줘. 발음이 또 잘 안 났을 거예요. 엑셀이죠. 자 위에 도표를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엑셀로 만드는 동시에 얘네가 파이썬 코드를 분석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몇 번 하다가 대화가 짧아져요. 그럼 나중에 3시간 있다고 하라고 하니까 하지 마세요. 보세요. 저 지금 벌써 업그레이드 하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챗 GPT가 요즘에 답변 수가 굉장히 많이 짧아졌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엑셀로 나왔죠. 그렇죠? 크게 해볼게요. 이렇게 아까 전 비슷하죠? 그러니까 테두리는 없지만 얘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수증이나 핸드폰으로 영수증 찍으셔가지고 도표를 너가 품목별로 아니 항목별로 정리해줘, 비목별로 정리를 해줘, 영수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산 같은 거 비용 그 경비 정산 하셔도 되죠. 자 이렇게 되셨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똑같은 걸 가지고 제미나이한테 한번 해볼게요. 자 제미나이에서 자 여러분 여기다가 제미나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제미나이는 크롬 창에서밖에 안 되고요. 여러분들 그 크롬 창이 아마 지나가 리셋 되셔가지고 다시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절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업그레이드 해보시다가 안 되시면 업그레이드 하시고요. 아니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아요. 자, 제미나이도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먼저 들어와 주세요. 혹시 제미나이로 연동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세요. 가끔 가다가 지금 크롬을 업데이트가 안 되면 구동이 안 돼, 뭐가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되셨으면 아까 전에 제가 드린 프롬프트를 가지고 요거 똑같은 걸 가지고 여기다가 복붙 한번 해보세요. 자, 복붙 하기 전에 지금 제가 기능적인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미나이 홈 화면이 있는데 얘네는 그러니까
12월에 업그레이드된 3 모델로 제미나이 모델이 했는데요. 요게 꺽쇠 보이시면 빠른 모드가 있고, 자, 여러분 한번 열어볼게요. 빠른 모드가 있고, 사고 모드가 있고, 프로 모드가 있는데, 사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3개에서 5번. 근데 우리가 나노 바나나를 하게 되면 그림을 되게 잘 만들어주는데, 이 나노 바나나랑 사고 모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3개에서 5개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수학 문제나 아니면 코드를 작성해가지고 하는 거가 좀 제한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이나 코드나 앱 만들기를 제외하고는 그냥 빠른 모드를 하시더라도 얘네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빠른 모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리서치하거나 그냥 답변을 할 때.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도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 도구는 딥 리서치. 우리 나중에 우리 또 딥 자료 조사하는 거, 교육 환경 조사하는 거, 이거를 딥 리서치를 가지고 할 건데, 이 딥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이거는 5번밖에 안 돼요. 5번에서 10번. 10번이고요. 챗 GPT는 5번밖에 안 돼요. 좀 비싼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자료 조사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에 있는 걸 굉장히 잘해줘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기능이 있고, 캔버스. 캔버스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잠깐 했었는데, 얘랑 나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나 코드를 만들 때 이거를 많이 하고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PPT 만들 때도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만들 때 활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2개를 할 거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전에 제가 드렸던 프롬프트를 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이드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가이드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챗 GPT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자, 챗 GPT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플러스 들어가지고 더보기에 들어가게 되면 공부하기라는 거를 한번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 문제를 해가지고 그냥 일반 프롬프트 창에다 하게 되면 그냥 얘는 정답하고 풀이 과정만 얘가 답변해요. 하지만 여기 챗 GPT에서 공부하기를 하게 되면 정답을 알려주는 풀이 과정이 아니라 내가 학생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답까지 도출할 수 있도록 얘가 가이드를 역할을 해줍니다. 이끌어줘요. 그래서 답이나 풀이 과정을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내해주는데, 그게 챗 GPT에서 공부하기였고요. 근데 제미나이에서는 이게 가이드 학습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가이드 학습을 이용하게 되면 정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걸리지만 공부하기 가장 좋은,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이드 학습과 그 다음에 챗 GPT에서 그냥 공부하기 이 뒤 기능을 해보면 돼요. 지금은 2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그냥 일반 프롬프트 창에서 여러분의 빠른 모드로 두시고요. 자,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걸 제가 뭔가 다시 지우고 여기서 복사를 해서 해보세요. 그리고 다 되신 분들은 결과를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도구에서 자, 창을 하나 여신 다음에 똑같이 제미나이 들어가셔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도구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이드 학습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게 과학 문제는 조금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그 중에 하나를 캡처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 가이드 학습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도록 얘가 저한테 질문을 하도록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비교를 먼저 해주세요. 자, 먼저 읽어보세요. 좀 시간 드릴게요.
차이점 아실 수 있을까요? 아직 차이점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자, 가이드 학습하는 거랑 그냥 일반 대화창에서 하는 거랑 좀 차이점 느끼셨어요? 아, 읽으셔야 되죠? 먼저 읽으세요. 자, 차이점 구분이 될까요? 네. 자, 우리 지연이 어떤 것 같아요? 가이드 학습을 했을 때는 내가 막 물어보면서 이때는 어떨까 하면서 퀴즈도 내줬는데 네. 그냥 했을 때는 그냥 답만 알려주지 다른 건 안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이드를 학습할 때 학생들한테나 근데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도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을 하시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이드 학습이랑 공부하기 모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AI를 공부할 때는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얘랑 나랑 질문하면서 나의 생각을 확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일 잘 해놓은 게 뭐냐면 가이드 학습하고 챗GPT에서 내는 공부하기예요. 자,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 하면 자, 생성형 AI 대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질문하는 걸 했는데요. 우리 이제 좀 쉬운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아까 전에 자, 우리 같이 해볼 거예요. 챗 GPT에서 할 거고 그다음 제미나이에서 할 건데요. 자, 이거는 참고로 챗 GPT가 만들어줬어요. 챗 GPT도 그림 되게 잘 그려줬죠. 되게 글씨가 되게 예뻐요. 근데 힘들게가 아니라 힘들게 아직까지는 한글이 제미나이보다는 이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제가 AI랑 대화해서 이번에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내가 이해가 안 되겠어. 너가 잘 써준 건 알겠는데 난 그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가 이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 중학생 만약에 어렵다면 초등학생, 유치원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축구공 아니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물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4컷 웹툰으로 그려줘. 아니면 인포그래픽으로 그려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비슷한데 이것도 같이. 끝이 다른 거 다 똑같아요. 여기 상황, 그쵸? 상황은 똑같지만 내가 시키는 거는 달라요. 내가 여기서 시킨 건 아까 전에는 설명해줘, 단계별 안내줘 이랬지만 여기서는 너가 웹툰으로 4컷 웹툰으로 그려줘. 그것만 다릅니다. 자, 여기다 드릴게요. 자, 들어가시면 지금 챗 GPT에서는 자, 여러분들 그림 그린 게 좀 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똑같이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미지 만들기가 있어요. 자, 제가 플러스를 눌렀던 이미지 만들기 있죠. 그러면 여기서 챗 GPT는 스타일을 먼저 이렇게 정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참고하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저는 이걸로 해볼게요. 이거는 사진을 올리는 거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여기는 내 사진이 있는 걸 올리는 걸 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그게 없으니까 저는 그냥 그들게, 만약 여러분의 사진이 있으면 그걸 올리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없으니까 그냥 두고요. 자, 그냥 웹툰으로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냥 여러분들 화살표. 제미나이에서도 한번 비교만 한번 해보세요. 자, 제미나이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이미지 생성하기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빠른 모드예요. 모드 어떤 걸 사고 모드예요? 아니면 프로예요? 어떤 걸 해요? 사고 모드, 그쵸? 사고 모드 하시고, 자, 위에 있는 거를 내용을 토대로 해서 너가 4컷 해줘도 되지만,
자, 똑같이 적어볼게요. 자, 제 GPT는 하루에 3개밖에 그림을 못 그려줘요. 3개. 근데 제 경험상 똑같은 프롬프트를 들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요, 제 GPT가 자기가 일하기에 너무 자기가 버거가지고 하나도 안 그려주는 거에서 오늘 할 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일 하세요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똑같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5개까지 만들어준 것까지 봤어요. 근데 달라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게 똑같은 프롬프트라는데 버거하는 게 좀 이걸 토큰이라고 하는데, 자, 제미나이는 벌써 나왔죠, 여러분들. 저는 제미나이가 더 이렇게 그림은 예뻐서 이때까지 비교를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에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PC에 있는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이거 과학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수학 문제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줘 이래도 될 거예요. 그쵸? 되게 잘 나요. 자, 우리가 공부하기가 많이 이게 좋아졌어요, 지금요. 그리고 챗GPT 볼게요. 되게 잘 그려줬죠? 너무 선명하게 잘 나오네요. 뉴턴은 제2법칙. 그쵸? 가속도가 커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요, 가속도라는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너가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을 해줘. 이렇게 시키면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사용자 맞춤형이 되는, 나만의 과외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래서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다 학원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쵸? 근데, 얼마 안 돼서는, 얼마나 그건 좀 급하고, 한 10년 안에, 아니면 어떤 빠른 5년 안에는요, 우리가 이제 학원보다도 AI의 구독료를 가지고 이게 또 판가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을 가더라도 맞춤형으로 과외를 받지 않는 이상 맞춤형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AI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능별로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기능별을 그냥 나의 맞춤형 과외 선생님으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과학 선생님 하는 것처럼 챗GPT 선생님, 재미난 선생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도 조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제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또 이제 그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해결이 되겠죠, 지금. 자, 여러분들 이렇게, 네. 이제 제가 펜을 쏠렸는데 네. 제가 다운받은 만화는 글자가 바뀌었어요. 한국어를 못 재미나게 하셔서요. 굉장히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제미나이에서 왜 그랬을까요? 답변 아시는 분? 네. 맞아요, 사고 모드. 네, 사고 모드. 얘네가 빠른 모드를 하더라도요, 굉장히 잘해줘요. 근데 글자 없는 걸로.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었냐면, 사람 얼굴을 해가지고 머그컵으로 덮어 이럴 때까지는 되게 잘 나왔잖아요? 글자 없는 거. 근데 글자 있는 걸 하게 되면 생각을 하면서 그리는 그 컨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가 글자 같은 것도 잘 구현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게 사고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이걸 가지고 저는 뭘 했냐면, 이건 학교에서 이제 포스트. 자, 이건데, 자, 이거는 인포그래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그 게시판 같은데 좀 되게 예쁘게 잘 나죠? 일정표. 제가 지난번에 3시 반까지 하는 줄 알고 끝까지 했는데 오늘 3시 10분이죠. 그래도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없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저 이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카톡 보여주신 걸 보고 3시 반이 아닌데 3시 10분까지인데. 자, 지금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되게 예쁘게 만드셨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 인포그래픽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에다가 이걸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방에다가도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하게 되면 되게 잘 나왔죠. 그냥 같은 건데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줘. 9대 16의 비율을 해가지고 너가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주는데
좀 더 되게 이해하기 쉽게, 진짜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얘가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5분, 이제 55분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뭘 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퀴즈를 만드는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한 5분 동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